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 원자행 문제입니다. 올해 순경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원자행은 학설에 있기 때문에 학설을 좀 이해를 좀 합시다. 이 원자행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 중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 원자행이 사실 요 원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형법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일 때는 만취 상태죠. 술을 먹을 때는 멀쩡했죠. 자,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건 살해죠. 요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살해할 때는 만취 당시였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죠. 요때는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멀쩡했으니까. 자, 문제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죽일 때 만취라서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죠. 행위 당시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칙은 처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법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죠. 지금 우리 법이. 그럼 우리 법이 이걸 처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결국 이걸 처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법이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형법은 처벌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자행위죠. 그럼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처벌을 해요. 실제로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네, 요 싸움이죠. 원래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에 의한다면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것은 처벌을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우리 법은 처벌을 하고 있더라. 그럼 처벌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학설은 크게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술을 먹은 걸 원인 제공행위라고 하죠. 원인 제공행위, 원인행위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원인행위. 자, 사람을 죽인 것을 심신장애, 만취 상태니까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 이렇게 합니다. 설문에 원인행위 이렇게 나오면 술 먹는 걸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 상태 행위,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고 읽으셔야 여러분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설 중에 하나. 자, 행위, 책임, 동시 원칙에 의하면 이걸 처벌을 못하는데 지금 우리 이걸 처벌을 하고 있더라. 근거가 뭐냐? 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입니다. 술을 먹을 때는 멀쩡했었다. 이 당시에는 책임이 있다. 이 당시에는 책임이 없죠. 지금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행위, 책임, 동시 원칙에 의하면 책임이 있을 때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일부 학자가, 어떤 학자가 있냐면 이 술 먹는 걸 범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술 먹는 것이 곧 범죄의 실행행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설이라고 그래요.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유지하는 원칙. 학설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일치설. 자, 일치설에 의하면 술 먹는 걸 범죄로 봅니다. 술 먹는 걸 사람을 죽이는 걸로 봐요. 자, 이 학설에 의하면 좋은 거는 술 먹는 걸 실행행위로 보니까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예요? 술 먹는 걸 사람을 죽이는 살해행위로 보니까 술 먹는 걸 살해행위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죄지 술 먹는 건 살인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걸 살해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을 무시하는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은 유지가 되지만 구성요건을 무시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게 단점입니다. 자, 이 단점 때문에 다시 다른 견해는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 요 사례를 사례로 봐야 된다. 요거를 실행행위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죠. 요거는 예외설이라고 합니다. 왜 예외설이라고 하냐면 이걸 실행행위로 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의 예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예외설이에요. 그럼 예외설은 좋은 점은 죽인 걸 죽인 걸로 보기 때문에
구성 요건이 유지가 돼요. 구성 요건의 적용은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 책임 동시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이 대표적인 학설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가 나오면 원인행위라고 나오면 술 먹는 거로 기억을 하시고, 심신장애 상태 행위 그러면 살해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설은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이 유지가 되지만 구성 요건의 적용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에 반해서 예외설은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고 대신에 구성 요건은 중시를 하는 견해예요. 이 두 가지 견해 주의해 주시고, 이 두 가지 견해에서 또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차이점이 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술을 먹고 만시 상태에 들어가지고 술만 먹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잠이 들어버린 경우는 일치설에 의하면 술을 먹긴 먹었죠. 근데 술 먹는 게 범죄예요. 그럼 범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실행위 착수가 인정이 돼버려요. 실제로 이걸 하지 않았더라도 일치설에 의하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버리고 그래서 미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외설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것 자체를 실행위로 보기 때문에 술 먹는 건 범죄로 보지 않아요. 그럼 술 먹는 건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술만 먹고 죽었으면 실행에 착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미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치설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술 먹는 걸 범죄로 보다 보니까 술만 먹기만 하면 바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돼버려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잠이 들어버렸어도 미수로 처벌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수범의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일치설의 단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다수설이 이쪽이기 때문에 요 일치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치설은 구성 요건의 정형을 무시하는 문제점. 두 번째, 술 먹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다 보니까 술만 먹으면 착수가 돼버려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수범의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는 문제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 예외설을 하나 더 주의할 게 뭐였냐면, 예외설은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를 사례로 보고 이걸 실행행위로 보는 건 맞는데, 비난의 근거는 그럼 왜 이 사람을 처벌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처벌한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람을 죽일 때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거 갖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술 먹는 걸 갖고 책임을 물어요. 이 견해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 견해와 이 일치설과 예외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치설은 술 먹는 것 때문에 너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술 먹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냐? 술 먹는 게 범죄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범죄니까 그래서 너는 술 먹은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견해고, 예외설은 술 먹는 걸 범죄로 보진 않아요. 술 먹는 걸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술만 먹은 거 가지고는 범죄가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범죄가 돼요. 근데 술 먹는 게 범죄는 아닌데 그럼 왜 술 먹는 것 때문에 처벌받냐? 술을 왜 먹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술을 먹은 이유가 범죄를 목적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 술 먹는 건 범죄와 불가분적 연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건 괜찮은데 술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술 먹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이 술이 범죄를 목적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범죄와 불가분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치설은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야. 왜? 술 먹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역시 술 먹는 게 문제는 맞아. 근데 술 먹는 게 범죄는 아니야. 범죄는 아닌데 범죄와 불가분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거기 문제를 풀어보면, 자 2번에 봅시다. 1번에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원인행위 딱 동그라미 치고 술 먹는 거, 술 먹는 걸 실행행위로 보는 거예요. 자, 술 먹는 걸 살인죄로 보는 겁니다. 그럼 술 먹는 걸 살인죄로 보면 술 먹을 때는 멀쩡했죠? 그럼 멀쩡할 때 살인행위를 한 거니까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이 부합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게 얘는 원인 설정이 술 먹는 걸 살인행위로 보니까 구성 요건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부합하고 책임 무능력 상태, 지금 만취 상태에서 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 즉 술 먹는 것 자체를 실행행위로 봐야만 얘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원인행위와 실행의 불가분적 연관 얘기했죠. 자,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왜 먹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범죄와 술 먹는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즉 범죄를 목적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 설정이 술 먹는 거는
실행행위나 착수행위가 될 수는 없다. 즉 술 먹는 거를 내가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술 먹는 건 범죄가 아니지만 뒤에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 실행행위, 즉 범죄, 살인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네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3번에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 자, 술 먹는 걸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요. 그런 견해에 의하면 원인 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을 살해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술 먹는 게 살해행위가 되냐라고 해서 구성요건 행위 정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중시에서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3번이 틀렸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4번. 자, 이 4번 견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학설이죠. 우리나라 학자가 만든 학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이 학설은 반무식 상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반무식 상태설은 아까 배웠던 일치설, 예외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일치설하고 예외설은요, 책임을 묻는 근거를 술을 먹은 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일치설은 술 먹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견해고, 예외설은 술 먹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와 불가분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술 먹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일치설과 예외설은 다 이 술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반무식 상태설은 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 살해행위, 요걸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살해행위 자체, 원인, 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위를 가지고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아니 이 행위는 책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책임을 묻냐라고 하니까 이 학설은 뭐라고 그래요? 심신장애 상태라고 하지만 이때도 반무식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반무식 상태는 반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책임 능력이 없는 걸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무식이기 때문에 반은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무식이니까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요 사례를 처벌해도 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반무식 상태에서는 일치설과 예외설은 이 술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데, 반무식 상태는 이 살해행위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살해행위는 책임 능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반무식이야. 반무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 안 날 때, 필링 끊겨졌을 때 다음날 기억 아무것도 안 나죠. 근데 술 취한 당시로 돌아가면 멀쩡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 당시가 책임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자기가 모든 걸 판단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사실은 반절은 멀쩡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지금 와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는 것 자체도 일종의 반은 의식이 있다고 본다, 반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반무식 상태설이에요. 그래서 반무식 상태설은 여러분 술 먹고 필링 끊겼었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기억해 보시면 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멀쩡하게 세수도 다 했고 양치도 다 해놓고 하고 자고 있죠. 집에 들어올 때 비밀번호도 다 누르고 들어왔죠. 어떻게 내가 만취 상태고 책임 아무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다음에 양치도 하고 옷도 가지런히 정리를 다 하고 그러고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기억을 못할 뿐이라는 거야. 이게 심리학적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주장하는 게 이 반무식 상태설입니다. 반무식 상태에서 비판은 뭐냐면요, 거기 보면 반무식 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 즉 반무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반은 의식이 있잖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누구나 다 처벌받는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 능력이 인정돼서 법적 안전성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우리나라의 독특한 학설이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원자에게서는 원인행위 그러면 술 먹는 거, 그다음에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 실행행위 그러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구분을 해서 잘 읽으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수고했습니다.